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봉쇄돼 여행객 2천여 명이 6일째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 베이하이시는 중국 남부의 유명 휴양 도시인데 지난 12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5일 만에 500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중국은 베이하이 전역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시 당국은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은 관광객들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험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방역용 휴대전화 건강코드가 황색 또는 빨간색인 경우 해제 요건을 갖출 때까지 격리시설에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이렇게 관광지를 통째로 봉쇄하고 6일 이상 이동을 통제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결국 놀러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관광객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이 묶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어이없는 방역 정책을 보고 놀란 사람들의 취소 사태로 중국 관광지의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베이하이의 한 펜션 운영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1,900만 원을 넘었다며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울부짖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보전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들조차 지금 유행하는 BA5는 위험성이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소불위의 중국식 통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두시 당국은 아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 대해 호텔 및 항공편 예약 업무를 멈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요원들이 비어있는 가정집 100여 가구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소독 작업을 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주거지역에서는 감염자가 2명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주민들이 격리시설로 이송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에서도 방역 요원들이 비어있는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살균 소독 작업을 했고, 광저우 리완구의 한 주거지역에서는 무려 100여 가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여러 가정집의 현관문이 열려있고 잠금 장치가 제거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한 해명도 가관입니다. 해당 소독관리 회사는 누군가 격리시설 입소를 피해 집에 숨어있다는 의혹이 있어 당국과 협력해 임무를 수행했다며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의 인권, 사생활 침해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인들 역시 이에 물들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의 많은 사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차역 화장실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숙박비를 아끼려고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상하이역 주변에 노숙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새롭게 노숙을 시작한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걸렸던 사람은 항체 덕분에 재감염 위험이 낮은데 어째서 채용을 기피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런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한 직업소개소 직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을 직원으로 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 직원 가운데 양성이 나오면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데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PCR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채용을 기피한다. 심지어 격리시설에서 일했던 근로자조차 채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걸렸던 사람은 PCR 검사에서 한동안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주째 봉쇄 조치에 들어간 마카오에서는 무언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일자리도 없고 음식도 없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식 제로 코로나는 사실 허울뿐이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하이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명 관광지 베이하이에서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베이하이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 이후 동선 추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도시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격리가 무려 5일 이후에나 진행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하면 감염자가 나온 베이하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신속하게 추적해 격리시키고 감염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베이하이에 다녀온 사람들이 수도 베이징에 입성했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일 후에야 베이하이에 다녀왔으니 격리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미 다들 5일 동안 베이징 여러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인 것이죠.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성, 시를 이동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핵산 검사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닷새 간의 방역 구멍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봉쇄 해제를 눈앞에 뒀던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가 발생돼 다시 봉쇄 기간이 연장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역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다시 해제가 늦춰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SNS에 이제는 더 버틸 여력이 없다. 봉쇄돼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당장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라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음식도 없다. 단둥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봉쇄 도시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은 지난 4월 25일부터 봉쇄 중인데 집밖 출입은 가능해졌지만 외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마치 육지 속 섬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엉성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중국 내 상황을 본 외국 투자자들은 서둘러 중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높은 수익률, 빅테크들의 급성장에 끌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예측 불가 정책에 질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투자사 러퍼의 맷 스미스는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쳐놓는 게 편하다며 서구 자본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경기 둔화에서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발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통을 겪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덕분에 살 수 있게 됐다며 찬사를 보내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장수성 우시시 역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현지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여러 한국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전체 직원 중 10에서 20%가 집에 격리된 채 출근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도시 전역에 대규모 봉쇄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몇 주씩 공장이 멈추고 납기 일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한 한국 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대규모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것에 미리 대비하고 직원들이 격리돼 출근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대비해 이미 상당수 직원들에게 공장 내 숙소에 머무르거나 회사가 지정한 인근 호텔 등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또 우시시에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SK하이닉스는 아예 회사 내 대형 실내 체육관에 1인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실내 체육관에는 수백 개의 직원용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만일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게 되고 출근을 못하고 공장이 멈추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중국 노동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허점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의 행정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해도 중국은 정보 수집, 정책 판단 및 결정, 하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와도 같은 바이러스 이동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고의 노력 끝에 한 곳의 코로나를 제어하면 얼마 안 가서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터지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인민들의 고통과 글로벌 투자 기업들의 피해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현지 한국 기업들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은 탈중국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